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농가들이 발효 사료를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과 농촌 인구 감소에도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분홍은 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0년) 넘게 소를 키우고 있는 김치호 씨. 산지 소값은 떨어지는데도 배합 사료값이 계속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사료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소 시세는 내리고 이 적자로 간다고 봐야죠.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배합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농가들이 발효 사료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는 풀과 곡물, 밀생물을 섞어 숙성시켜 만드는데 소화 흡수와 육질 개선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은 배합 사료보다 10% 이상 저렴해 사료 시장 판도가 점차 발효 사료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발효 사료를 생산하는 한 축협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느라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 공장에서는 보다시피 하루에 8,000포, 10,000포, 한 80% 늘었습니다. 한우 사육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사료비. 배합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농가는 국제 곡물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되는 갈대와 풀까지 활용해 만든 발효 사료는 생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한우 농가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항만의 여수 광양항. 여수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총 물동량은 7천만 톤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감소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물동량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지만 제철 원료의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물동량 감소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고로 수리로 인해서 석탄 수입량이 최근에 줄었기 때문에 광양항 1분기 총 물동량은 2% 정도 감소하고 있고 6월 이후로 이러한 물동량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 물동량은 3억 톤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올 1분기 전체적인 물동량 감소세 속에서도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54만 개, 전년 동기 대비 8.3%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미국 물류 대란과 중국 상해 봉쇄 조치에 따른 한정 물동량이 68.4%나 증가했습니다.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실적은 부산과 인천 등 다른 국내 항만들과 비교해 가장 높았습니다. 상위 10개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타겟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금년 1분기에 아프리카 항로 및 그다음에 베트남 신규 항로가 취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로 국내 항만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추세 속에서 세계 물류 시장도 서서히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이슈가 장기화하면 수출입 물류 시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산신항 2단계 4차 컨테이너 항만의 개장으로 부산항의 장치율이 개선되면서 경쟁 항만인 광양항은 부정기선 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1분기 깜짝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실적을 기록한 광양항. 하지만 여전히 대내외적인 악재는 상존해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220만 TU 달성을 목표로 삼은 공사 측의 고민은 여전히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근대문화유산인 여수 구청년회관을 중심으로 세계박람회장에서 진남관까지 동문로 공공디자인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안전한 골목길과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녹지와 휴게 공간의 확보, 조형물 설치와 전신주 지중화 등 오는 2024년까지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역 내 상권 활성화는 물론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원도심 도로변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디자인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공공 디자인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동문로 1호는 도비 10억, 시비 10억, 촉 20억을 투입하여 연령과 장애 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걷기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 여수시는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2년 동안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밤바다에 인접한 남산동 일원에는 올 연말까지 범죄 예방 디자인 안심거리가 조성됩니다. 남산공원과 여객선 터미널, 수산시장 등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고 교감하는 구심점 역할이 기대됩니다. 특히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연말에 완공될 남산공원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전망입니다.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을 안전하고 건강한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민이 일상에서 공공 디자인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디자인을 품은 여수 원도심이 화려한 신도심 못지않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신상 정보를 얻거나 해킹 프로그램으로 휴대폰의 개인 정보를 빼가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보이스 피싱과 달리 확보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말투가 아들 말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이랬어 저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 피해액은 1,682억 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 메신저 피싱 사기였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어떤 계좌에 피해가 발생했는지 곧바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하기도 힘듭니다. 메신저 피싱은 좀 달라요. 그거는 그 피해 확인이 금방 확인이 안 돼요. 메신저 피싱은요. 정확하게. 핸드폰이 이미 무력화돼 버리니까 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기범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는 것일까? 휴대전화로 계좌를 만들려면 은행 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을 찍은 사진을 촬영해서 입력해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이 직접 신분증과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지만 비대면 거래는 신분증이 실물인지 사진인지 가려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기범들은 이 점을 악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쉽게 넘기고 대출까지 받아 가로채고 있습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중간에 신분증 촬영하는 데서 인식이 되면 가능하실 거예요. 그게 선명해서 그대로 인식이 가능하면. 메신저 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 강화 등 금융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고흥 포두면 일대 논의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35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김중권 씨가 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어릴 적부터 농부를 꿈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김중권 씨. 1헥타르의 적은 논으로 농사를 시작한 김 씨는 지금은 66헥타르 소유의 광활한 농지에서 연매출 7억 원의 분홍으로 거듭났습니다. 김 씨는 농지 임대와 매입 등의 행정 지원을 활용해 재배 면적을 늘린 점이 매출의 비결 중 하나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사람 10시간 잘 때 저는 한 5시간씩 자고 계속 밤에 나와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쌀농사에서는 거의 뭐 전국에서는 톱 중에는 들어갈 수 않냐 그런 쾌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분홍의 꿈을 이룬 귀농인도 있었습니다. 벌교가 고향인 송유종 씨는 12년 전 마케팅 분야 직장을 그만둔 뒤 고흥에서 축산이란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4, 5년은 수입이 거의 없어 좌절도 했지만 경험하고 공부하며 노하우를 쌓아가다 보니 어느덧 씨암소 100여 마리와 함께 연매출 2억을 달성한 분홍이 됐습니다. 농업은 경영과 과학의 결합체다. 소 밥이나 주지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언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분명한 자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정성껏 개발한 씨암소는 이제 송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마리 안 된다는 초우량암소예요. 2021년 기준 이처럼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농가는 전라남도에만 6,023가구.
지난 2017년 4,562가구가 분홍으로 집계된 이래 고소득 농가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의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결합한 6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첨단 기술을 통한 규모화로 분홍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면 생산량이 증대가 되고 안정이 되니까 판로 확보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농촌을 지키며 부단한 노력으로 분홍을 일군 슈퍼 영농인들이 고령화와 농가 감소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힘찬 응원가에 맞춰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60대 7명으로 구성된 아름드리 팀의 공연입니다. 이 팀은 최근 전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실버마이크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 예술가가 주체적으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이제는 시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새롭게 어떤 암에서 어떤 열정이 이렇게 샘솟는다 그럴까요? 전남 실버마이크에는 22개 팀,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노래와 연극, 국악과 마술 등 주제와 방식도 다양합니다. 실버마이크는 어르신들에게 능동적인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주말에 전남 관광지 등에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실버마이크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 주간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것입니다. 어르신 예술가들이 꾸미는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연출될까? 실버마이크의 첫 공연은 5월 25일 무안군 남학중앙공원과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